안녕하세요. 무아바 이현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,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이제 내 집으로 갖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팔아야 현금화를 시켜야 성공하는 투자가 되죠. 요즘은 제가 어느 정도 팔 수 있으면 이제 매도를 좀 준비하고 매도를 생각하고 결국엔 매도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매도를 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사실 사람은 제가 항상 기본 본성, 욕심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.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. 본인은 욕심이 없다. 그럼 본인만 인정하는 겁니다.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심지어는 부처님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행하고 했던 것이죠.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매도를 할 때 힘든 게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. 비싸게 팔고 싶은 것이죠. 그리고 비싸게 팔진 않아도 손해보지 않고 팔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매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팁을 좀 가르쳐 드릴까 해요. 사실 블로그나 유튜브 찾아보면 매도를 잘하는 방법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저도 쭉 봤는데 다 비슷해요. 비슷합니다. 뻔한 얘기들. 사실 내가 매도를 잘하는 방법을 찾는 이유는 손해보기 싫어서 비싸게 잘 팔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? 싸게 팔아라. 이런 뻔한 얘기를 하는 거죠. 아니면 중개사한테 수수료를 많이 줘라. 이런 얘기는 사실 뭐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?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. 그리고 정말 하기 싫은 방법인 거죠. 최후에나 쓸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. 왜냐하면 나는 욕심이 있어서 좀이라도 비싸게 아니면 잘 팔고 싶은데 그걸 싸게 팔아라. 하기 싫은 거죠. 그 하기 싫은 걸 그게 비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도 참 웃기지만 그걸 또 그렇구나 라고 받아 안는 분들도 웃긴 겁니다. 사실 비법을 얘기한다면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그 방법이 나와야 그게 비법인 것이죠. 내가 원하는 거는 손해보지 않고 최대한 비싸게 팔 수 있는 이거죠. 그런 비법이 있느냐? 네,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네, 사실은 아주 비법이라는 건 사실 없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런 방법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할까 합니다. 그게 뭐냐?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. 스토리. 그게 무슨 소리냐? 자,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다 이 매물을 내놔야 되죠. 그럼 매물이 팔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쟁 상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. 우리 아파트에 비슷한 매물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걔네들하고 나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경쟁 매물이 여러 개가 있으면 내 거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. 그게 가격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냐 이런 건데 사람들은 가격도 중요하긴 하지만 비슷비슷한 가격 중에서는 이 물건이 끌리는 물건이어야 돼요.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. 뭐 일조나 아니면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조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좋은 것들은 지금 똑같은 가격에 내놓지는 않죠. 조금이라도 가격이 더 비싸게 받고 싶을 겁니다. 그러면 그러한 비슷한 물건 중에 똑같은 걸로 비교해서 가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똑같고 가격도 동일하다면 그러면 이 물건들 중에서 내 거를 굳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? 스토리입니다. 스토리.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아파트 현장에 있었는데요. 거기에 연예인이 살고 있었어요. 이게 이제 애프터 리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. 전세처럼 살아보고 2년이나 3년 뒤에 그냥 손해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판매를 했었던 겁니다. 그 중에 연예인 한 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나가야 되죠.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상담을 합니다. 저희는 이제 무슨 상담을 하냐?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세입자, 일종의 세입자죠. 이 사람한테 눌러 앉히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. 눌러 앉히는. 사실 이 사람이 나가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을 눌러 앉히는 겁니다. 눌러 앉혀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가고 정리가 되는 그 상황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상담사들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상담을 하면서 이 집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. 앞으로 좋아지고 오를 거니까 너는 눌러 앉아라. 그리고 그렇게 눌러 앉으면 뭔가 일종의 혜택을 주겠다. 이런 이제 상담을
하는 것이죠. 그 연예인하고 상담을 했어요. 그 연예인이 누구냐고요?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좀 어렵죠. 네. 그런 연예인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그 연예인 분이 사실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었는데 조금 뭔가 프로그램 하나가 잘 되어가지고 막 이제 좀 잘 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. 근데 이분은 지금 다른 지역에 집을 사놨대요. 상담을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계획을 세우고 그 집을 사놨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조건 나갈 거라는 거예요. 우리는 좀 난감했죠. 이 사람은 이제 연예인에다가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돈도 벌고 있고 그래서 다른 더 좋은 지역에 집을 사놨고 글로 이사갈 계획도 날짜도 잡혀 있어요. 이걸 눌러앉히기가 참 어렵죠. 그래서 이제 쓴 방법은 투자 쪽으로 얘기를 한 거죠. 이게 이제 올라갈 것이고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약간은 팔랑귀 네, 그걸 듣더니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나중에 다시 팔면 되겠네. 그리고 이분은 이미 새해 들어올 때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보유기간, 거주기간 다 충족이 된 거죠. 그냥 지금 바로 팔아도 되는 겁니다. 그럼 비과세 요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 자리에서 이제 눌러앉히고 혜택 받고 정상가에만 팔아도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좀 생기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분은 눌러 앉았어요. 샀죠. 그리고 어떻게 했냐? 이분이 부동산에다 내놔서 팔았어요. 팔았는데 시세보다 5천을 더 받고 팔았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이게 연예인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똑같은 연예인들이 그 동네에 많이 살았거든요. 근데 다른 연예인들은 이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. 왜? 그 중에 연예인들 중에 잘 나가냐 아니냐, 지금 현재 상황이 잘 되고 있냐 아니냐. 우리나라는요,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이상하게 약간은 미신 같은 그런 기운이 있죠. 집에 대한 기운. 그래서 풍수질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지는 거거든요. 심지어는 점 보고 집을 이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 스토리가 좋으면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이면 그 집을 사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으라는 겁니다. 잘 되는 스토리. 이 연예인은 지금 이 집에 살면서 그동안에는 사실 못 나갔어요. 못 나갔는데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기운이 좋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연예인에서 잘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. 이런 스토리가 생기니까 다음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연예인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거예요. 지금 이 사람이 잘 나가고 있어요. 같은 집이라면 이 사람이 들어와 있는 집을 들어와서 사는 게 좋은 거죠. 그 기운이 나한테도 영향을 줄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까지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 지방으로 가야 돼서 이걸 팔아야 됩니다. 이것과 만약에 이게 뭐 경기도라면 서울로 내가 뭐 승진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 여기에서 있으면서 지금 회사에서는 승진을 하게 됐고 연봉도 올라가게 됐고 그러면서 나는 서울에 집을 사게 됐고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. 그래서 나는 이 집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다. 잘 돼서 나가는 거죠. 이런 스토리. 근데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야죠. 부동산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여러 사람이 거치면 거칠수록 이 연기죠. 일종의 연기가 어색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부동산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. 이 스토리는 은근히 현장에서 잘 먹힙니다.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내 것부터 팔리거나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도 팔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조그만 머리를 굴려서 내가 잘 되는 상황을 만들면 굳이 싸게 팔지 않아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.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. 이게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한번 이런 거 써먹어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. 이거는요.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런데 정말 잘 되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,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정말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거죠.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냐 아니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. 그 사람은 그냥 진짜라고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기운이 생겨요. 네.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. 내가 지금 잘 돼서 이 집에 들어와서 그동안에는 뭔가 좀 잘 못 나갔었는데 이 집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잘 됐고 나는 기분 좋게 지금 이 집을 나간다. 그런데 이 집을 지금 싸게 팔면 이 기운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
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. 들어오는 사람도 나는 이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나는 정상 가격에 판다. 그거 아니면 사지 마라. 싼 거 사라. 너는.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. 아니 잘 돼서 나가니까 지금 이거 급할 것도 없다. 이게 은근히 잘 먹힌다니까요.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. 이런 물건 찾는 분.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어떤 분들을 찾았냐면 절대 홀수는 안 돼요. 이런 분들 있어요. 홀수층 절대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자기가 홀수층에 있을 때 사업들이 망한다. 홀수층에 있을 때만 사업이 망했대요. 이분은 이게 그 징크스처럼 루틴이 되는 거예요. 홀수는 절대 안 돼. 이런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. 또 어떤 분들은 점쟁이, 그리고 어떤 분들은 풍수지리. 그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집에 좋은 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. 그런데 그거를 딱 스토리로 생생하게 만들어서 주면은 잘 먹히는 거죠. 그럴듯한 겁니다. 팔기 좋아요.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1,000만 원, 2,000만 원 아낄 수 있는데요. 여러분 집을 팔 때 싸게 팔면 얼마 싸게 팔아야 팔릴 것 같습니까? 100만 원, 200만 원? 택도 없습니다. 100만 원, 200만 원 가지고는 싸다 축에 끼지도 않아요. 최소 1,000만 원, 2,000만 원 정도는 싸야 그게 좀 싼 물건이 되죠. 그리고 금매라면 최소 3,000 이상 싸야 그게 금매라고 또 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. 근데 그렇게 금매를 내놓는다고 해서 잘 팔리냐? 절대 아니에요.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. 부동산은요, 이 공산품처럼 완전 똑같은 물건들은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 없습니다. 각기 다 다른 물건이에요. 그래서 가격이 달라도 사람들이 그냥 그게 그런갑다 해요. 이게 싸다 이게 아니고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름대로 그냥 싼 이유를 딱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이 집이 뭐 남서향이다. 난 남동향이 좋은데 이 집은 남서향이니까 싼 거야.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싼 게 아니에요. 그냥 그게 정상가인 겁니다. 가격은 싸게 내놨지만 정상가로 취급을 해버리면 나는 손해만 보는 거죠. 그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. 다른 일반 상품들처럼 똑같은 가격 비교가 딱 되는 거면 뭐 몇십원만 싸도 싸다 이렇게 해서 그걸 살 수가 있는데 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집은 똑같은 물건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. 왜냐? 아파트만 봐도 생긴 건 똑같지만 위치가 다르잖아. 위치의 다름에 따라서 그 집의 방향이나 일조나 뭐 이런 것들이 완전 다 달라지는 거예요.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있는 장소가 다르고 그 자리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기 다 다른 물건인 겁니다. 부동산은. 그러면 거기에서 1,000만 원, 2,000만 원 싸다. 싸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는 그 가격이야.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무조건 싸게 파는 행위는 조심해야 돼. 내 스스로 안 좋은 집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싸게 파는 건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스토리만 잘 만들면 비싸게 팔아도 팔릴 수 있다.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. 제가 현장에서는 많이 봐왔고 그런 거를 찾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.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